그리고 또 다음 장면, 카메라 무빙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찍고 있다가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무빙을 취하면서 무슨 저 롯데월드에서 나올 것 같은 부금이 흘러나오고 대망의 바다코끼리가 된 왈라스가 첫 등장합니다. 진짜 개조 같습니다. 솔직히 비주얼적인 충격은 인간 지네보다 훨씬 심하다고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밥친구 천만배입니다. 저는 이제 내가 보기는 싫지만 뭔 내용인지는 궁금한 그런 영화를 소개해주는 사람이고요. 오늘의 영화는 바로 터스크입니다. 이 영화가 라인업이 진짜 좆됩니다. 먼저 할리 조엘, AI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가 있는데 이거 진짜 개 지리는 영화거든요. 너무 따뜻하고 양지의 영화여서 제가 다룰 일은 없겠지만 정말 추천드리는 영화고, 아무튼 거기 주연이셨고요. 그리고 이런 젠장 조니 뎁이 나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잭 스패로우, 그 조니 뎁 맞습니다. 제가 볼 땐 조니 뎁이 이거 감독한테 약점을 잡혔거나 조니 뎁 호문클로 쓰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아무튼 라인업 짱짱하고 아주 젖같은 영화니까 스토리부터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영화의 주인공은 팟캐스터예요. 이름은 왈라스. 특이한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인데 진짜 시대를 앞서간 인재입니다. 지금은 팟캐스트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 유튜브를 꽉 잡고 있잖아요. 미국인인데 어느 날 기가 막힌 사람을 하나 찾아서 인터뷰를 위해서 캐나다로 갑니다. 갔는데 인터뷰를 하기로 한 상대방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못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직업에 열정이 엄청난 사람이라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벽에 붙어있던 어떤 편지를 하나 읽게 돼요. 편지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나는 용맹한 바다 사나이인데 진짜 개쩌는 이야기가 있다. 이거를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뭐 그런 게 적혀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 편지를 뭐에 홀린 사람처럼 다 읽고 전화를 걸어서 만나기로 합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노인이에요. 자기가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너가 우리 집으로 좀 와줘라. 진짜 개지리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합니다. 팟캐스터가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바로 달려가요. 노인의 집에 도착하자 노인이 나와서 주인공을 반겨줍니다. 노인의 이름은 하워드. 하워드는 가자마자 자기가 해밍웨이 친구다, 뭐 그런 개 맛있는 이야기들을 막 읊조립니다. 팟캐스트인 주인공은 정신을 못 차려요. 홀리 쉣, 해밍웨이랑 아는 사이라고? 뭐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주인공이 어떤 장식품을 만집니다. 이건 뭔가요? 그거는 바다코끼리의 뼈야. 바다코끼리는 숭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동물이지 라는 갑자기 미친 바다코끼리 덕밍아웃을 자기가 옛날에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바다코끼리가 구해줬대요. 그렇게 바다코끼리랑 친하게 지내고 그에게 이름도 지어줬다고 합니다. 바다코끼리의 이름은 터스크. 나는 터스크와 둘도 없는 친구였고 터스크가 나의 유일한 행복이자 삶의 이유였다. 그런 기괴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주인공이 쓰러져 버립니다. 하워드가 타준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차에다 약을 탄 거죠. 잠이 든 주인공은 과거 회상을 합니다. 캐나다로 떠나기 하루 전날 여자친구가 주인공이 캐나다에 못 가게 말려요. 불쌍한 사람들 사연 팔아먹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주인공은 팟캐스터라고 했지만 약간 사이버 레카 느낌인 것 같아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너 변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를 가지 말라고 해요. 참고로 여친 존나 이쁩니다. 이런 여친이 가지 말라고 하면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여친과의 행복한 시간을 뒤로하고 주인공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고 몸을 못 움직여요. 그리고 그 앞에 하워드가, 바다코끼리는 이 상아라고 하나요? 그거 두 개가 이렇게 크게 돌출돼 있잖아요. 그중 하나를 닦고 있어요. 주인공이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하워드가, 야 너 재수없다, 독거미한테 물려버렸어, 그래서 기절하더라고, 이렇게 시치미를 뗍니다. 왈라스는 다리가 잘려 있습니다. 하워드는 독에 감염돼서 어쩔 수 없이 잘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왈라스는 말 그대로 넋이 나갑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생각해보세요. 인터뷰하러 왔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 일어났더니 다리가 없어. 이거 맨정신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은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그때 왈라스가 묻습니다. 거미 같은 거 없었죠? 쿨하죠? 퍼킹 사이코! 퍼킹 노인네야! 소리를 지르니까 하워드가 그런 왈라스의 싸다구를 한 방 갈기더니 본인의 인간지네, 아니죠, 바다코끼리 프로젝트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바다코끼리로 만들 거야. 그렇게 되면 너는 바다코끼리처럼 행동해야 돼. 말도 하면 안 돼. 뭐 그런 개소리를 합니다. 인간지네가 먼저 나왔는지 이게 먼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나온 영화가 좀 앞선 영화를 많이 따라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그 소리를 들은 왈라스는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다시 왈라스의 여자친구가 나옵니다. 그녀는 막 울어요. 왈라스가 인터뷰 간다고 구라치고 바람피고 그랬대요. 이거 듣고 와, 왈라스 진짜 개쓰레기네 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근데 너
너가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너는 나를 아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같이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랑 같이 있는 건지는 안 나와요. 아무튼 이 왈라스가 바람핀 걸 알게 돼서 힘드니까 본인도 바람을 핀 겁니다. 이런 젠장. 저는 그래도 이거는 남자 쪽에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폈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죠. 여친의 이름은 알리입니다. 그렇게 장면이 다시 넘어가서 왈라스가 본인의 친구인 테디와 대화를 나눕니다. 테디가 할리 조엘입니다. 테디는 왈라스에게 야 캐나다에 알리도 데려가 라고 하고 왈라스는 야 알리 데려가면 바람을 못 피잖아 이딴 소리를 합니다. 이 새끼 좀 있으면 바다코끼리 돼서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바다코끼리 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테디는 알리 같은 섹시 미녀를 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냐 하는데 왈라스는 알리가 섹시 미녀인 건 맞지만 내 청취자도 섹시 미녀다. 뭐 그런 엄청난 논리를 펼칩니다. 알리 존나 불쌍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과거 회상이 지나가고 다리가 잘려있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참혹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기적처럼 핸드폰을 찾아요. 노인은 뭐 잠자러 갔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휠체어 존나 끌고 간 다음에 바로 알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근데 알리가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남겨요. 알리, 나 지금 여기 캐나다 어딘데 어떤 미친놈 만나서 감금당했어. 나를 바다 코끼리로 만든대. 씨벌 나 좆됐어.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하고 존나 사랑해. 너에게 못되게 굴어서 너무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진심이야. 진짜로 좆돼버리니까 알리 생각이 나고 알리가 나에겐 전부였구나. 섹시 청취자 따위가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다음에 테디에게도 전화를 거는데 이런 젠장 테디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때 이제 뒤에서 하워드가 나와서 왈라스의 뚝배기를 한 대 시원하게 후려치고 얘기합니다. 넌 이제 바다코끼리야. 진짜 이 노친네 바다코끼리 존나 좋아합니다. 솔직히 바람핀 거는 진짜 개쓰레기가 맞는데 좀 불쌍하긴 합니다. 나는 만약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면 당연히 그녀를 원망하긴 하겠지만 솔직히 바다코끼리가 되라고 바라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저주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거의 죽음 그 이상의 형벌입니다. 좀 심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때 알리의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알리는 테디랑 같이 있습니다. 둘이 바람났어. 테디와 알리는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알리가 드디어 왈라스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넘어가서 대망의 인간지네 바다코끼리 수술이 시작됩니다. 영화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자꾸 헷갈리네. 하워드는 수술을 하면서 혼자서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어릴 때 고아원을 갔는데 정치인, 성직자, 경비원, 간호사 너나 할 거 없이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겁탈했대요. 참고로 하워드는 노인이지만 남자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기구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인간은 쓰레기고 뭐 바다코끼리로 사는 게 차라리 낫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때 알리와 테디는 왈라스를 찾기 위해 캐나다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면 카메라 무빙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찍고 있다가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무빙을 취하면서 무슨 저 롯데월드에서 나올 것 같은 부금이 흘러나오고 대망의 바다코끼리가 된 왈라스가 첫 등장합니다. 진짜 개족 같습니다. 솔직히 비주얼적인 충격은 인간 지네보다 훨씬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바다코끼리가 됐어.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 좆됩니다. 진짜 개징그러워요. 이제부터는 인간이 아니라 바다코끼리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제가 왈라스라고 안 하고 터스크라고 하겠습니다. 터스크는 말도 못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워드가 들어오고 이 터스크의 꼬리에 뭐 쇠사슬 같은 게 묶여 있었거든요. 하워드가 버튼을 하나 딸깍 누르니까 그 쇠사슬이 터스크를 옆에 수영장으로 끌어당기고 터스크는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 물속에서 본인 이전에 터스크가 됐던 시신을 발견하고 한 번 더 절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역시 알리와 테디가 왈라스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한 경찰을 만나요. 그 경찰이 조니 뎁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 라포인테이긴 한데 그냥 조니 뎁이라고 하겠습니다. 조니 뎁은 하워드를 찾고 있어요. 마치 궤도 키드를 찾는 남도일처럼 하워드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조니 뎁도 역할이 좀 이상해요. 조니 뎁은 약간 좀 모든 역할을 좀 잭스페로우처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괴짜 이미지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냥 잭스페로우처럼 연기를 해. 하워드는 끔찍한 연쇄살인마고 나는 헌신적으로 그를 잡기 위해 몰두했고 나의 결혼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제정신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진짜로 조니 뎁 감독한테 약점 잡혔거나 호문클로스거나 둘 중 하나가 확실합니다. 아무튼 조니 뎁 장면이 넘어가고 다음 장면에선 하워드와 터스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존나 웃기네. 하워드는 피곤하다면서 터스크에게 기댑니다. 그러더니 터스크에게 물어요. 배고프지? 터스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워드가 고등어를 한 마리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터스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자 터스크는 진짜로 배가 고팠는지 고등어를 먹습니다. 첩첩첩. 그리고 하워드가 그걸 뿌듯하게 바라보면서 다시 조니 뎁과 알리, 테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조니 뎁과 아이들 장면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거의 뭐 미국 하이틴 드라마예요.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단서를 찾는 과정에서 나오는 배우들 연기도 그렇고 잭 스페로우 연기도 그렇고 진짜 그냥 미국 하이틴 드라마 같아요. 하지만 그 밝은 장면이 끝나고 다시 미친 씹고 터스크 씬으로 넘어갑니다. 하워드가 터스크의 손을 잡고, 아니 손이 아니죠, 앞발을 잡고 수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면이 하이틴 드라마로 넘어갑니다. 조니 뎁과 아이들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고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씹고 터스크 씬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 하워드도 바다코끼리 분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스크는 진또배기 수술을 통해서 성형수술을 한 거고 바다코끼리로, 하워드는 그냥 분장을 합니다. 바다코끼리 분장을 한 하워드가 터스크에게 한판 붙자고 합니다. 그렇게 두 바다코끼리가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샹 듣자 하니까 리뷰 개족같이 하네, 그게 뭔 개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진짜예요. 두 바다코끼리가 서로 몸통 박치기를 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터스크의 비명소리를 조니 뎁과 아이들이 듣고 마침내 하워드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하워드는 살고 싶다면 나를 죽여야 할 거다, 어서 덤벼, 나에게 질 거야 하니까 터스크가 그 말에 열받았는지 우와 하면서 몸통 박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치기를 한 다음 콤보로다가 이 앞니 두 개가 돌출돼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하워드를 사정없이 찌릅니다. 하워드는 죽어가는 와중에 이제 완성이야 라면서 뿌듯한 표정으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때 알리와 테디가 도착을 해요. 바다코끼리가 된, 잠깐만,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왈라스. 왈라스를 보고 오열을 합니다. 조니 뎁은 터스크를 발견하고 샷건을 겨누고 알리가 안 된다면서 말립니다. 그 장면을 끝으로 시간이 갑자기 1년 뒤로 넘어가요. 조니 뎁 왜 나온 거야? 알리와 테디가 동물원을 갑니다. 이 새끼들도 제가 볼 때는 정상은 아닙니다. 이런 젠장. 바다코끼리가 된 왈라스를 동물원에 넣어놨나봐요. 이거 받아준 동물원도 골 때리네. 야, 누가 이거 터스크 보러 누가 와? 존나 징그럽게 생겼는데. 아무튼 알리는 뭔 신문지 같은 걸 옆구리에 끼고 있어요. 아무래도 왈라스가 이 팟캐스터니까 세상 돌아가는 소식 같은 거 알려주려고 신문을 가져온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테디가 알리 그거 줘 라고 얘기하고 알리가 신문지를 펼치는데 이런 빌어먹을 고등어가 들어 있습니다. 고등어를 이 철창 안으로 집어 던지니까 뭔 동굴 같은 곳에서 바다코끼리가 된 왈라스가 기어 나옵니다. 그리고 고등어를 첩첩첩 맛있게 먹습니다. 알리는 왈라스를 보며 왈라스 사랑해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터스크가 된 왈라스도 눈물을 흘리며 아련한 표정으로 고등어를 먹습니다. 첩첩첩. 그렇게 영화 터스크가 끝이 납니다. 자, 오늘도 역시 평점부터 갈기고 제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평점표는 이렇게 있고요. 영화 터스크, 저의 평점은요, 평점 졸작입니다. 개족 같은 영화입니다. 이딴 영화를 제작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양가가 1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괴합니다. 조니 뎁의 흑역사, 할리 데일의 몰락,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좋았던 점을 꼽자면 인간지네와 마찬가지로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인간지네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이 족 같은 영화를 빨리 끝내준 거,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고어한 수위나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터스크라는 캐릭터의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그로테스크한데 솔직히 저는 그냥 좀 웃겼거든요. 배꼽 잡았습니다. 너무 병맛이고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괴한 크리처 같은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을 것 같고, 터스크 비주얼 말고는 고어한 장면이나 그런 건 1도 없습니다. 여기 고어 티어표도 보시면 이제 비록 양지에 있긴 하지만 솔직히 여기 있을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어떤 시각적으로 보기 힘든 건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개 병맛, 존 노잼이라 졸작을 준 거지 뭐 수위는 솔직히 전혀 세지 않습니다. 학구토,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큰형님들하고는 겸상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니 뎁은 진짜 약점 잡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조니 뎁 캐릭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캐릭터예요. 진짜 호문클루스인가? 아무튼. 그리고 솔직히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근데도 포스터에 대문짝만하게
조니 뎁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니 뎁이 이 바다코끼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거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갑자기 이병헌 배우가 제 채널에 나와가지고 영화 더빙을 해주신 겁니다. 거의 그 정도야. 이거는 진짜 조니 뎁은 왜 나왔는지 영화를 보는 내내 이해가 안 됐고, 어쨌든 오늘의 영화 터스크, 저의 평점은 졸작이었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